네, 이번 시간에는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외풀이 청담 더힐 1층 경매 물건에 대해서 권리 분석하고 입찰가를 산정해 보겠습니다. 건물 면적은 125.361제곱미터이고 실평수는 37.92평입니다. 현재 33%까지 유찰되어서 1억 2,779만 5천원입니다. 6차 입찰기일은 2024년 9월 30일입니다. 매각 물건 현황을 살펴보면 4층 중에 1층입니다. 사용승인은 2016년 4월 18일입니다. 임차인 현황을 살펴보면 조사된 임차 내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등기부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1월 3일에 소유권 이전이 되었습니다. 임의 경매로 매각되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11월 10일에 매각됐는데 매각 금액은 2억 6,261만원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 9일에 거제 수입으로부터 건저당 설정이 있고 채권 최고액은 2억 4천만원입니다. 마을소 기준 등기로 소멸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 10일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있습니다. 매매 예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인데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대항력 부분은 살펴볼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부분은 등기부 현황상에서 따르는 건저당하고 그리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 그다음에 말소 기준 등기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소 기준 등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매 물건에서 말소 기준 등기는 이것을 모르고는 경매 물건을 권리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반복적으로 듣고 해서 말소 기준 등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말소 기준 등기는 우리가 경매 물건을 낙찰 받으면은 잔금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잔금 납부를 하고 기존 경매 물건의 등기부 상에 있는 권리들 중에서 말소 촉탁 등기 대상이 되는 권리는 소멸시키고 말소 촉탁 대상이 되지 않는 권리는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소와 인수의 기준이 되는 권리를 우리는 말소 기준 등기,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종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소 기준 등기, 말소 기준 권리의 종류에는 총 7가지가 있는데 먼저 6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경매 물건이 나오면은 등기부상에 압류, 가압류,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 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중에서 등기부상에 접수 일자가 가장 빠른 등기를 말소 기준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경매 물건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 물건에서도 역시 이 등기부 현황을 살펴보면은 지금 권리가 지금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권, 건저당권,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가압류, 임의 경매가 있습니다. 이 5가지 권리가 있지만은 지금 조금 전에 살펴본 바와 같이 말소 기준 등기에 해당되는 권리는 지금 건저당하고 가압류, 임의 경매 이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살펴보면은 자,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은 총 7가지인데 먼저 6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경매 물건이 나오면은 이 6가지가 다 등기부에 오르는 경우도 있고 어떤 물건은 이 6가지 중에서 3가지만 오르는 경우도 있고 2가지만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류는 이렇게 6가지 있고 하나 더 추가되는 건 전세권인데 그거는 이렇게 해서 총 7가지입니다. 7가지인데 그 7가지 중에서 3가지의 권리가 해당 경매 물건에 오를 수도 있고 어떤 경매 물건에는 7가지 다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6가지 먼저 살펴보면은 압류, 가압류, 그리고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등기부에 오른 순수에서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등기를 말소 기준 등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을 보면서 이해를 시키면은 이 6가지 중에서 지금 보면은 자, 말소 기준 등기에 해당되는 권리, 건저당하고 가압류하고 임의경매가 있습니다. 그럼 이 3가지 중에서 여기 보면은 접수일자가 나와 있는데 지금 건저당은 보면은 2022년 11월 9일입니다. 근데 그 아래에 보면은 가압류는 2023년 7월 17일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보면은 말소 기준 권리에 해당되는 권리 중에서 등기부상의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등기를 말소 기준 등기로 하기 때문에 지금 거제 수업의 지금 건저당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된 것입니다. 이 경매물건에서. 자, 이 부분 이제 말소 기준 등기에서 이해를 하셨고, 마저 그 7가지 중에서 하나 더 있는 전세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6가지에 대해서, 권리에 대해서는 이제 살펴봤고,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또, 처음 부동산 경매를 하시는 분은 이해가 잘 가지 않기 때문에, 말소 기준 등기는,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머리에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압류, 가압류,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 중에서 등기부상의 접수일자가 가장 빠른 등기를 말소 기준 등기를 한다. 이렇게 아시고, 그럼 말소 기준 등기가 7가지인데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은 전세건입니다. 전세건은 그냥 권리로 있으면은, 전세건으로 있으면은 말소 기준 등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조건이 따릅니다. 전세건은. 일단 전세건이 아파트나 다세대 같은 집합 건물에 전세건이 설정되어야 됩니다. 또 그런 경우가 아니고 주택 같은 경우는 토지와 건물 전체에 전세건이 설정되어야 됩니다. 주택 건물에만 설정되어 있을 때는 또 말소 기준 권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나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도 토지와 건물 등기부가 따로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 전체에 전세건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전세건에 의해서 경매를 신청하거나 또는 그 전세건에 의해서 배당 요구를 한 경우에 그때 전세건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소 기준 등기에 대해서는 이 정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물건에서 자, 그래서 지금 건저당이 거제 수입의 건저당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됐다는 거, 그리고 그 이후에 자, 한 가지 더 살펴보고서는 말소 기준 등기보다 앞서는 선순위하고 자, 말소 기준 등기보다 뒤에 오는 후순위는 그러면 왜 후순위는 소멸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매각으로 인수되는 거하고 쉽게 경매가 들어갔을 때 인수되는 권리하고 소멸되는 권리, 이 기준은 어디에 있냐면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는 권리 선순위는 낙찰자가 인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오는 권리를 후순위를 하는데 후순위는 낙찰자가 인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는 권리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빠를 때 말소 기준 권리보다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빠른 경우는 선순위를 해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있으면 후순위라 하여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 물건에서 보면은 임차인이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건은 대항력 부분이라든지 임차인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있을 때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이 물건에서 말소 기준 등기인 건저당의 설정일자가 2022년 11월 9일입니다. 2022년 11월 9일보다 앞서 만약에 임차인이 있다고 했을 때 2022년 10월 달이나 아니면은 11월 달이라도 한 7일이나 5일 정도의 전입일자가 있으면은 그 임차인의 보증금이 1억이면 1억을 인수해야 되고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일단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한다든지 확정일자 받고
또 배당 요구를 하면은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받기 때문에 임차인이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데, 일단 선순위, 후순위를 따질 때는 말소 기준 등기보다 앞서는 권리인 선순위는 인수를 하고 뒤에 오는 후순위는 소멸이 된다. 인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말소 기준 권리, 조금 전에 이 물건에서 보는 말소 기준 권리가 바로 요 말소 기준 권리 건재당입니다. 건재당보다 앞서는 권리는 인수를 하고 뒤에 오는 후순위 권리는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낙찰자가 인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물건에서는 임차인의 전입일자라든지 아니면은 말소 기준 등기보다 더 선순위로 올 수 있는 가처분이라든지 아니면은 가등기라든지 지상권이라든지 이런 권리가 없는 경매 물건입니다. 그래서 인수할 필요가 없는 그런 편안한 물건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는 권리 이런 부분을 선순위하여 낙찰자가 인수를 하고, 그 다음에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오는 권리를 후순위를 하여 후순위는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참고로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로 온 뒤에 오는 권리는 후순위를 하여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데 딱 세 가지는 인수를 해야 됩니다. 이건 너무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또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후순위는 인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자, 후순위로 온 권리 중에서 예고 등기라든지 예고 등기가 있는 경우는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소유권에 관한 다툼이 있는 가처분이 등기가 설정되어 있을 때 소유권에 관한 가처분 등기가 후순위로 설정되어 있을 때는 또 인수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가처분이지 가등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가처분입니다. 그리고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권 가처분, 이 권리에 대해서도 후순위로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에 설정되어 있어도 낙찰자가 인수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살펴보시고 다시 본 물건으로 가보면은, 자, 우리가 살펴본 것은 말소 기준 등기에 대해서 알아봤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는 권리를 선순위해서 낙찰자가 인수를 하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오는 권리를 후순위라 하여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자, 그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알아볼 것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입니다.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매매 예약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고 또 입찰가를 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면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매매 잔금은 이제 지불한 상태인데 사정상 본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나 아니면은 상호간에 의도적으로 본등기를 늦추는 경우에 하는 그런 등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잔금이라든지 이런 건 지불된 상태인데 본등기를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가등기를 해두는 것입니다. 왜 가등기를 해두냐면은 잔금이 지급된 상태에서 보면은 매수인 입장에서는 매도인의 또 어떤 상황 변화를 또 염려스러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매도인이 이중 매매를 할 수도 있고, 또 쉽게 말해서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등기는 할 수 없지만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해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등기를 해두면은, 그러면은 가등기 자체로만으로서는 이제 효력이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 가등기는 어떤 효력가 있냐면은, 나중에 본등기를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효력이 발생하면서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로 이제 되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가등기 한 후에 본등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아파트 매매 같은 경우에 계약금 지불하고 또 잔금은 1년 후에 이제 지불하자는 또 식으로 쌍방이 약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지금 보면은 계약금은 지불하고 잔금은 1년 후에 지불하고 난 다음에 소유권 이전을 하자. 이렇게 이제 자기들 상호간의 어떤 약속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해두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해두는 것은 뭐 매수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그 사이에 소유권 이전이 안 된 상태다 보니까 매수인 입장에서 매도인이 이제 변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려되기 때문에 나중에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그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해두는 것입니다. 이 정도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권리 분석을 해보면은, 자, 그러면 지금 이 물건에서 보면은, 자, 말소 기준 등기인 건저당보다 후순위, 말소 기준 등기인 건저당은 2022년 11월 9일에 설정되어 있고, 그리고 이거는 하루 늦은 2022년 11월 10일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예약으로. 그래서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냐는 것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그럼 이럴 경우는 지금 보면은, 자, 가등기가 말소되는지 인수되는지는 뭘로 판단을 하냐면은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요 보면은 말소 기준 권리는 이 물건에서는 보면은 건저당입니다. 그리고 건저당 설정 일자가 2022년 11월 9일이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하루 늦은 2022년 11월 10일입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그러면 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후순인데 말소되는지 안 그러면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지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판단 기준은 건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라면은 후순위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라든지 모든 가등기는 소멸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도 말소 기준 등기가 가등기입니다. 지금 가등기인데 이거 2022년 11월 9일이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2022년 11월 10일에 하루 늦습니다. 그래서 이거 후순위입니다. 건저당보다 하루 늦은 후순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소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건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라면은 후순위의 모든 가등기는 소멸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에서는 우리가 낙찰 입찰을 하더라도 아무런 걱정할 부분이 없습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후순위에 걸려 있어도 소멸되기 때문에 우리 입찰자 입장에서는 아무 부담 없이 입찰가를 산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살펴보면은 지금 그리고 말소 기준 등기보다 접수일이 빠른 가등기는, 자, 말소 기준 등기보다 접수일이 빠른 가등기란 것은 바로 선순위 가등기를 말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가등기가 이 물건에서는 후순위지만은 만약에 이 건저당보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이 건저당이 2022년 11월 9일인데 만약에 2022년 10월 10일 정도에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으면 선순위입니다. 건저당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그럼 선순위일 경우는 어떻게 하냐, 그 부분입니다. 선순위일 때는 말소 기준 등기보다 접수일이 빠른 선순위 가등기는 매각 절차에서 말소가 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그리고 이제 매매, 조금 전에 우리 물건에서도 지금 보면은 매매 예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매매 예약의 가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보다 후순위일 경우 모두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물건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매매 예약 가등기가 말소 기준 등기보다 후순위면은 모두 소멸된다는 거. 자,
이 정도만 배워도 이 물건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고 권리 분석은 모두 다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후순위 있지만은 모두 소멸된다는 거. 자, 이렇게 표시도 이렇게 다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부분이고, 그리고 이 소유자가 낙찰받은 것도 임의경매로 낙찰받았는데 한 번 더 살펴보면은, 자, 보면은 언제 낙찰받았냐면은 2021년 11월 12일에 지금 보면은 55%에 낙찰받았습니다. 이 감정가는 보면은 4억 7,300만 원인데 2억 6,261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그래갖고 다시 경매한 2억 6,061만 원에. 근데 지금은 얼마까지 내려와 있냐면은 1억 2,700만 원까지 이 정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까지 내려와가 있는 상태인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보면서 입찰가를 산정해 보겠습니다. 자, 건물 면적을 보면은 125.361제곱미터입니다. 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보면서 한번 산정해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보면서, 자, 125.361. 자, 이 면적입니다. 지금 보면은, 자, 이 거래가 지금 2016년도부터 거래 금액을 보면은 딱 이 같은 평수가 똑같습니다. 세대가 지금 16세대인가 그렇습니다. 이 물건에 보면은 세대수가 지금 16세대고, 지상 4층에 지하 1층 건물입니다. 자, 이 상태고, 지금 보면은, 2016년도부터 거래 금액이, 평수는 똑같고, 또 5억대입니다. 지금 보니까, 5억으로 거의 거래가 다 됐고, 지금 2020년도에 와서 이제 4억대가 있고, 2층이. 우리는 이 물건이 지금 1층입니다. 지금 보니까 1층이 2017년도에 4억 8천 했고, 또 여기 1층이 보니까 2021년에 4억 2천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래가 4층인데 2022년 5월 2일입니다. 그리고 4층입니다. 2억 8천까지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보면은 2022년 5월 달이면 전국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아주 상승기였습니다. 그러면은 이 금액에 지금 한 절반 정도를 지금 보면은 하락에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때보다는 절반이나 60% 정도. 절반이면은 지금 1억 한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좀 나머지 뭐 2017년 이럴 때는 5억씩 했는데 이 마지막 거래에서는 보면은 2억 8천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4층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금액에서 절반 정도로 하면 1억 4천이고 한 60% 정도 내려갔다 치더라도 한 1억 5천. 뭐 우리는 그러면 이 물건의 실거래가를 한 1억 5천, 1억 6천, 1억 한 6천 정도 보겠습니다. 1억 6천. 1억 6천 정도를 이 물건의 실거래가를 보고 거기서 우리가 예상하는 수익을 빼면은 차감하면은 입찰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물건의 실거래가는 1억 6천으로 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입찰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실제 한번 더 살펴보면은 이 물건은 지금 1층이고 지금 보면은 총 세대수는 16세대, 지상 4층에 지하 1층 건물. 그리고 우리는 이 물건의 실거래가를 1억 6천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1억 6천에서 그 얼마에 이제 우리가 그 예상 수익을 빼냐가 중요합니다. 자기가 수익을 전혀 생각 안 한다 하면은 1억 6천 적겠지요. 근데 1,000만 원을 생각한다면은 1억 5천을 1억 6천에서 1,000만 원 빼면은 1억 5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물건은 또 아파트처럼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가에 낙찰받는 게 유리합니다. 세대수가 작을수록
거래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좀 어렵기 때문에 저가에 낙찰받아야 그래도 단기간에 저가로 내놓으면 거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1억 6천에서 우리가 한 지금 보면은 3천만 원 정도 수익을 생각하면은 1억 3천만 원입니다. 1억 3천만 원인데 그래도 지금 보면은 자, 이 물건에 그러면은 경매가 어느 정도 됐는지 이 물건이 처음인지 또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일본지로 해가지고 이 지금 다세대 주택에 거래가 있었는지 2024년 7월 달에 좀 있습니다. 이 보면은 거의 뭐 이 16세대 중에서 거의 경매가 2020년도부터 나와 있는데 보니까 2억 2천 낙찰된 평수는 똑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2억 2천, 2억 6천 2000년도는 뭐 2억 7천 2021년도 2억 5천에 또 낙찰되고 그리고 또 2021년 2억 3천 2022억 7천도 있고 지금 보면 4층입니다. 2억 7천에 거래됐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보니까 지금 보니까 2층이 2억 2천에 거래됐습니다. 자, 2억 2천에 그럼 몇 명 입찰을 하는지 보면은 2명이 입찰을 했습니다. 2명이 입찰을 하고 2억 2천에 지금 낙찰받은 상태고 그러면 7월 달에 이제 낙찰된 물건이 이건데 2억 500에 거래됐습니다. 2억 500에. 지금 층수는 3층이고, 보니까 41%까지 갔다가 2억 500에 지금 낙찰이, 2억 578만 9천 원 정도에 지금 2명 정도 들어가고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2억 500 보니까 거의 2억 500이 제일 저가고 나머지는 2억 2천, 2억 7천, 2억 3천, 2억 5천, 2억 7천, 2억 6천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보면서 이제 우리도 지금 이 물건에 (2억) 정도의 실제 다 낙찰이 됐는데 우리는 지금 보면은 1억 2,700까지 내려가 있으면은 실제 저 낙찰된 금액을 보면은 올해 7월 달에 낙찰된 것도 2억 500에 지금 낙찰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물건은 엄청 지금 유찰이 많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보니까 우리가 뭐 좀 타이트하게 실거래가를 1억 6천 잡았지만은 지금 보니까 앞에 거래된 거 2억을 넘긴 거로 봐서는 지금 이 앞에 8월 19일에 지금 지금 거래가 1억 5,900인데 유찰이 된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이 물건은 후순위로 이제 소유권 이전 청구 가등기가 있다 보니까 부동산 경매를 뭐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물건이 이런 특수한 권리가 있으면은 일단 겁을 내기 때문에 또 입찰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권리 분석해 보니까 아무런 소멸되는 권리지 아무런 그 입찰자한테 부담 주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수록 공부한 사람이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거래가를 1억 6천을 잡았지만은 조금 경쟁률이 생길 거로 감안해서 우리는 지금 한 1억 4,500 정도 하겠습니다. 1억 4,500. 우리는 실거래가를 1억 6천을 잡았지만은 1억 4,500 정도. 1억 4천 하면 한 2천만 수익이지만은 그래도 이거는 1억 한 4,500 정도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경기가 좋을 때는 5억에 거래됐고 또 낙찰 받은 것도 보니까 2억 6천에 낙찰이 됐고 그리고
올해 7월 달에 낙찰된 것도 2억을 넘겨서 2억 500억쯤 낙찰이 된 상태인데, 이 물건에 대해서도 그래도 1억 4,500 정도의 낙찰 받아도 뭐 잘 받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평수는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1층이고, 그래서 우리는 1억 4,500으로 입찰가를 산정하겠습니다. 그럼 이 물건도 입찰표를 전체 다 작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입찰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준비물이 보면은, 자, 최저 매각대금의 10%의 매수 신청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면은, 자, 2024년 9월 30일 최저 매각대금인 1억 2,779만 5천 원의 10%입니다. 요 보면은 왼쪽에 10% 나와 1,277만 9,500원입니다. 이 금액과 동일하게 적든지 이 금액보다 이상으로 적어야 됩니다. 이상으로 적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이 이하로 적으면 입찰 무효가 됩니다.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준비해야 될 것이, 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입찰 법정에 가기 위해서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건이 필요한데 이 중에 하나 지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장도 막도장이나 인감도장 중에서 하나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찰 기일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전체 다 작성하기는 시간적으로 좀 걸릴 것 같고, 우리는 입찰 보증금하고 입찰 가격까지만 적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입찰 보증금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2024년 9월 30일 최저 매각대금인 1억 2,779만 5천 원의 10%, 여기 보면은 1,277만 9,500원입니다. 이 이상 적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280만 원 적도록 하겠습니다. (1,280만 원) 나머지는 아르비아 숫자 0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그리고 이 보면은 입찰 금액 적을 때는 신중해야 됩니다. 자,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적을 것은 다시 한 번 더 보고 1억 4,500을 입찰가로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자, 보면은, 자, 1억 4,500만 원. 나머지 숫자는 아르비 숫자 0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압 수표로 입찰 보증금을 제출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현금보다는 자기압 수표로 입찰 보증금을 제출하겠습니다. 체크하시고, 입찰자 여기도 자기 이름 적고 도장 찍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사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입찰 가격은 반드시 수정할 때, 수정이 꼭 필요할 때, 오타가 나서 수정할 때는 새 기일 입찰 용지에 작성하셔야지, 수정해서 제출하면은 입찰 무효가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우리가 산정한 입찰가는 1억 4,500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자,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도 모의 입찰가를 전체 다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의 경매 실력이 늘어나고 자기가 원하는 경매 물건이 나왔을 때 입찰을 할 수 있고 또 낙찰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들어주시는 분들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구독 안 하신 분은 아직까지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하시고 강의를 계속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